안녕하세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직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소변도 잘 봤는데요. 허리도 아프지 않았는데요. 몸이 조금 피곤한 건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분들이 늦게 오셨다는 사실보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매일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몸속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콩팥은 문제가 생겨도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할 수 있고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혹시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가? 오늘은 신장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지 마세요 라고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까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아직 괜찮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가끔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데 혈당이 조금 높아도 그냥 지내는 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왔는데 다시 확인하지 않은 분, 발이 붓는데 오래 서 있어서 그런 줄 아는 분,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모두 신장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남는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소변 거품은 단순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새거나 병이 물과 부딪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많고 잘 꺼지지 않고 매번 반복된다면 소변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콩팥의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뇨는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신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눈 주위가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몸속 수분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간 문제일 수도 있고 혈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 붓기까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2번, 3번, 4번씩 깨고 그로 인해 잠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피곤하다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립선 문제, 당뇨, 신부전, 수면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질 때도 소변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이 증상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일 수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빈혈이 동반될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감과 함께 식욕 저하, 메스꺼움, 피부 가려움, 다리 쥐가 함께 있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크게 아파진 뒤에 검사하는 것보다 아직 괜찮을 때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신장 건강은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아티닌, EGFR, 그리고 소변 단백 또는 소변 알부민입니다. EGFR은 콩팥이 피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보는 중요한 지표이고 소변 알부민 검사는 콩팥 필터가 새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정상이라고 하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손상은 소병검사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만 보지 말고 소병검사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가족력, 6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병은 아프면 병원에 가는 병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검사로 찾는 병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아도 신장이 나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나온다고 해서 신장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버틸 수 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피로, 부종, 숨참, 식욕 저하, 고혈압, 악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짜게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금입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냉면, 육수, 국밥, 가공식품, 배달음식, 소스류까지 우리가 편하게 먹는 음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소금을 따로 안 찍어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국물까지 다 드시면 이미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붓기가 심해지고 콩팥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에게 짠 음식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콩팥에 부담을 주는 습관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국물입니다. 국물을 남기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찌개 국물은 반 이상 남기십시오. 라면을 드시더라도 국물은 마시지 마십시오. 김치, 젓갈, 장아찌는 맵기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소스는 부어서 먹지 말고 찍어서 드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적응합니다. 몇 주만 지나도 예전의 짠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을 잘못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이 좋아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 환자는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 다 상황에 따라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의사에게 수분 제한을 들은 분이라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마셔서 탈수가 오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많이 마셔라도 아니고 적게 마셔라도 아닙니다. 정답은 내 몸 상태에 맞게 마셔라입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 심장질환이 있는 분,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은 분은 하루 수분량을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꼭 기억하실 말은 이것입니다. 콩팥은 갑자기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 붓기, 야간뇨, 피로감, 혈압 상승, 단백뇨, 혈당 조절 실패. 이 신호들을 하나씩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함께 보면 콩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와 작은 증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을 너무 쉽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한 알, 허리가 아프면 한 알, 두통이 있으면 한 알, 감기 몸살이 오면 또 한 알. 이렇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를 반복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진통소염제가 신장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 탈수,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통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을 참는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설사, 구토, 감기, 식사를 못한 상태, 물을 잘 못 마신 상태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몸이 탈수되어 있는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까지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몸에 들어가면 반드시 대사되고 배출됩니다. 간과 신장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 약을 드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할수록 약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먹어도 괜찮았는데요 라는 말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다릅니다. 젊을 때의 콩팥과 지금의 콩팥도 다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지인 추천, 홈쇼핑, 광고를 보면 신장에 좋다는 것, 혈관에 좋다는 것, 면역력에 좋다는 것, 노폐물을 빼준다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몸에 좋다는 말이 항상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축액, 즙, 달인물, 고용량 비타민, 단백질 보충제, 성분이 불명확한 해외 제품, 여러 가지 한약재를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이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분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약 봉투는 가져오시지만 건강보조식품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약이 아니니까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진료 때는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드시는 약, 영양제, 건강즙, 한약, 단백질 파우더까지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의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중에서 제 신장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은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노년층에게 근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단백질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대사되면 노폐물이 생기고 그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미 콩팥이 약한 분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너무 줄이면 영양 부족과 근감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의 단백질 섭취는 개인별로 달라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파우더, 고단백 음료, 닭가슴살 중심 식단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신장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단백뇨가 있거나 EGFR이 낮다는 말을 들은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육에 좋다니까 많이 먹자가 아니라 내 신장 단계에 맞게 먹자가 맞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칼륨과 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나 인 같은 물질을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뼈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채소와 과일은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졌고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높게 나오는 분은 양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은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검사 결과 없이 인터넷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신장 해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해독 주스를 마신다고 새 것처럼 깨끗해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 즙을 먹는다고 콩팥이 회복되고 어떤 약초를 먹는다고 단백뇨가 사라지고 어떤 물을 마신다고 신장이 청소되는 식의 말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의 기본은 혈압, 혈당, 식사, 약물 관리, 정기검사입니다. 화려한 방법보다 기본이 더 강합니다. 이제 고혈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혈압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작은 혈관을 계속 압박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도 더 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콩팥을 나쁘게 하고 나빠진 콩팥이 다시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약을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혈압이 괜찮으니 안 먹고 어지러울까봐 반만 먹고
오래 먹으면 몸에 나쁠 것 같아서 며칠 쉬고. 이런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장 보호와 단백뇨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 관리는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재고 저녁에도 비슷한 조건에서 재보십시오. 한 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겁낼 필요는 없지만 반복해서 높다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혈압 수첩은 신장을 지키는 작은 무기입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신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숫자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눈, 신경, 심장, 혈관, 콩팥에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팥의 작은 필터는 높은 혈당에 오래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백뇨로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뇨 환자는 혈당만 보지 말고 소변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 색소도 중요하지만 EGFR과 소변 알부민 검사도 중요합니다. 혈당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내 신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또 노년층에서는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약이 몸에 오래 남으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혼란,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도 개인별 목표가 필요합니다.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지 마시고 검사 결과와 생활 패턴을 가지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압, 혈당, 약, 음식, 검사 다 챙겨야 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장 관리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혈압 한 번 재는 것, 소변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지 않는 것, 건강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을 지키기 위한 하루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을 확인하십시오. 얼굴이 평소보다 붓지 않았는지, 눈 주위가 무겁지 않은지,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은지, 발목에 붓기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은 혈압을 재십시오. 당뇨가 있는 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아침 식사에서는 국물부터 조심하십시오. 국을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은 바꾸셔야 합니다. 밥보다 국물, 반찬보다 젓갈, 물보다 커피, 이렇게 식사 패턴이 쌓이면 신장과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짜게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물을 붙잡고 혈압이 오르기 쉬울 수 있습니다. 신장을 생각한다면 아침은 가볍고 싱겁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가공식품을 줄여보십시오.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배달음식, 편의점 음식은 편하지만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듭니다. 특별한 보양식 한 번보다 매일 덜 짜게 먹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외식을 하신다면 국물은 남기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며 너무 짠 반찬은 양을 줄이십시오. 오후에는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 체중과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걷기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걸어보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릎이 아프면 속도를 줄이고 어지럽다면 쉬어야 합니다. 운동은 꾸준해야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오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사우나, 무리한 등산, 장시간 야외 활동 후 탈수가 오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은 탈수도 위험하고 과도한 수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 맞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몸이 붓거나 숨이 차는 분,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수분 섭취를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약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혈압약을 먹었는지, 당뇨약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진통제를 중복해서 먹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는 분들은 약이 겹칠 수 있습니다. 약 봉투를 모아두고 진료 때 한 번에 보여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숨기지 마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을 혼내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내 몸이 보낸 신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소변색이 너무 진하지 않았는지, 거품이 심하지 않았는지, 발이 붓지 않았는지,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지, 숨이 차지는 않았는지, 피로가 평소보다 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강박적으로 체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되는 변화는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eGFR은 얼마인가요? 두 번째, 제 소변에 단백뇨나 알부민뇨가 있나요? 세 번째, 제가 먹는 진통제나 건강보조식품이 신장에 괜찮나요? 네 번째, 저는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이 좋나요? 다섯 번째, 단백질, 칼륨, 인을 조심해야 하나요? 이 5가지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잊어버리기 쉬우니 메모해 가십시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빨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 발과 얼굴이 갑자기 심하게 붓는 경우, 숨이 차서 눕기 힘든 경우, 소변에 피가 보이는 경우, 소변 거품이 계속 심한 경우, 고열과 옆구리 통증이 있는 경우, 구토와 설사로 물을 거의 못 마시는 경우, 혈압이 매우 높고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집에서 버티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기존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투석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검사를 피하고 결과를 보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를 피한다고 콩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알아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발견해야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무서워서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조금 나쁘다고 들으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혈압을 더 잘 관리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약을 안전하게 먹고 정기검사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좋아지는 장기는 아니지만 한 번에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은 조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둘째, 소변 거품, 붓기, 야간뇨, 피로감, 식욕 저하 같은 신호가 반복되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신장 건강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eGFR과 소변 알부민 검사를 기억하십시오. 넷째,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곧 신장 관리입니다. 다섯째, 진통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습관처럼 드시지 마십시오. 여섯째, 짠 음식과 국물 섭취를 줄이십시오. 일곱째, 물과 단백질은 내 신장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여덟째, 인터넷의 신장 해독법이나 민간요법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아홉째, 이상 신호가 있으면 빨리 진료를 받으십시오. 열째, 신장 관리는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에서 매일 조용히 일합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일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일하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게 먹고 약을 함부로 먹고 혈압과 혈당을 방치하고 검사를 미루면 콩팥은 아무 말 없이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숫자로, 붓기로, 피로로, 숨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는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너무 늦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내 콩팥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십시오. 국물을 조금 남기고 혈압을 한번 재고 소변 검사를 확인하고 약을 함부로 먹지 않고 몸이 붓는지 살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신장 건강, 단백뇨, 고혈압과 신장, 당뇨병성 신장질환, 투석을 늦추기 위한 생활관리, 신장 환자의 식사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변에 고혈압, 당뇨, 신장 수치 걱정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길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